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발표하게 될 V메어의 이대근 부장이라고 합니다.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최근 업무 형태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원격 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답변을 응답자의 61%가 해주셨고요. 90% 이상의 응답자들은 원격 근무용 디바이스 또는 접근 방법에 대한 제공은 회사의 몫이라는 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73% 이상의 응답자는 통합관리 솔루션, 보안관리 방법을 통합하고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원격 근무는 이제 필수이며 원격 근무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준비와 통합관리의 솔루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팬데믹 이전의 기업 운영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모두가 회사에 출근하여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고 회사 업무를 보고 원격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만 이제 VPN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접속 후 업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찾아온 팬데믹은 다음과 같은 원격 근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VPN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회사의 IaaS와 SaaS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접속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많은 지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VPN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VPN을 통해서만 IaaS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SaaS 서비스를 접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앱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VPN 특성상 접속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이트까지 모두 다 접속을 하게 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게 되면 어떠한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전부 다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신뢰한지 아는 디바이스도 접속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회사 업무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 또한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회사 정책의 효과의 미비. 아무리 이제 회사에서 많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원격지에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VPN과 각각의 보안 요건들을 맞춰서 많이 만들었지만 보안은 분산되고 이거에 따른 운영 또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회사의 비용 및 위험은 증가하고 직원의 업무 참여도는 따라 저조하면서 업무의 생산성은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V메어에서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 원격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100% 직장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워크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셔도 보안과 관리의 사일로를 통합하고 직원의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기술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V메어의 워크스페이스 1, 통합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바이스 관리, 보안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OS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원격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및 네트워크의 성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V메어 세시, EDR의 강자죠. 엔드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는 V메어 카본 블랙까지 이 세 가지로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 첫 번째가 직원의 원격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또 분산된 엣지 보안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 서비스, IaaS나 SaaS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끝으로는 자동화 관리죠. 보안이 분산되어 있고 관리의 툴이 분산되어 있는 걸 통합 관리하고 이를 보다 편리하게 자동화 관리하여 인적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인적 리소스를 많이 줄여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직원의 원격 근무 환경 개선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쉽게 온보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업무를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쉬운 온보딩이라는 표현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입사 예정자가 제안을 먼저 오죠. 그러면 제안을 수락하고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제안을 오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메일 링크를 드리면 이 웹을 누르게 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입사 예정자는 여기서 본인의 베네핏을 확인하고 그리고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액세서리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좋은 경험과 좋은 첫인상을 입사 예정자들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사전 설정 등을 통해 빠르게 온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온보딩 동안 직원들을 계속 참여시켜 입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베네핏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나 아니 입사 당일이 되면 회사에 출근해서 디바이스를 받거나 요즘에는 집에서 이 PC를 박스채로 받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인터넷과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VPN 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안 프로파일, 암호화 정책,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통합 앱 카탈로그인 VMware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회사 업무 앱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단 1시간 안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둘째 날에서부터는 이제 회사 장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나 PC, 각각의 아이패드 등과 같은 그 장치들로 회사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이제 오프보딩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회사에 퇴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소유 디바이스는 초기화 후 반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디바이스는 데이터 초기화, 그리고 모든 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거해서 사용자가 직원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완벽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이는 이 화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원격 근무에 대한 데모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Mware의 워크스페이스 원,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팬데믹 이전부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프리 온보딩,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직원은 개인의 단말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허브 액세스에 대한 웹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베네핏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혹은 입사일이 됐을 경우에 디바이스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과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혹은 입사 예정자에게 필요한, 입사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웹 URL 형태로 보시는 화면과 나타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면 VDI나 아니면 웹, SaaS, 아니면 설정 어플리케이션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를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원격 근무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허브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챗봇입니다. 챗봇을 통해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URL을 접속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꼭 IT의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브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IT 기술 지원을 원격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원격 요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나타나게 되고요. 어프로브를 누르면 IT 기술자가 원격지에 있는 PC에 들어와서 제가 원하는 기술적인 행동을 다 해주고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온보딩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웹 카탈로그, 이걸 저희 VMware의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앱 카탈로그 안에 웹,
VDI, 윈도우 32, 맥OS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직원이죠. 우리 직원분들이 어떠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든지 모든 UI, UX가 동일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를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IT의 기술 지원을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OS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iOS, 윈텐과 맥OS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분산된 엣지 보안 강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권한을 최소화하여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통합 카탈로그를, 통합 관리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보안 툴을 하나의 툴로 만들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는 vMware 세시 기술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vMware 세시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기존의 WAN과 VPN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근무자들이 웹, 회사 IaaS 또는 회사의 SaaS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하려면 회사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VPN을 사용하실 때는요. IT 관리자는 데이터 센터에 분산된 이제 요청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맞는 어떤 보안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또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또 하드웨어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원격 근무자 관점에서는 성능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관리 포인트와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불필요한 리소스가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시는 최종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있던 많은 보안 장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적인 기능을 갖춘 vMware 세시, SD-WAN, 그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CASB, 차세대 방화벽,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효율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늘어나면 쉽게 확장이 가능하므로 장비를 미리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격 근무자들은 더 이상 회사 IaaS나 회사 SaaS 서비스에 접속할 때 데이터 센터, VPN 게이트웨이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세시를 통해 접속을 하다 보니까 보다 빠르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격 근무자들은 다양한 위치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서비스나 IaaS, SaaS, 회사 서비스에 접속을 시도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신뢰할 수 없다면 접근을 차단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신원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우리 직원이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세 번째는 전송 방식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vMware 세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알려진 네트워크에 들어오는지, 이제 끝으로 회사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이 안전한지를 체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디바이스는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 준수가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차단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합니다. 맞다면 자격증명 OTP라든지 아니면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송 방식은 알려진 네트워크나 vMware 세시를 통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거나 보안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한 후에 회사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 1, 그 다음 vMware 세시, 카본 블랙을 갖고 총합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상한변 인텔리전스 쪽을 좀 볼 텐데요. 통합으로 이제 강력한 보안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격 근무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3번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EDR 솔루션인 카본 블랙이 이를 즉시 막아내고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스로 전달이 되어 해당 디바이스가 더 이상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VDI나 회사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이아스나 사스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동으로 해당 문제가 야기시킨 원격 근무자에게 메일로 정보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교체를 권고를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나타나는 보안 이슈의 정보를 미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전적인 예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통합 관리다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개방형 API를 통해서 많이들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트러스트 네트워크, 데스코프나 락아웃, 체크포인트, G스킬러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카본 블랙, SD-WAN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SD-WAN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URL의 접속 정보를 받아옵니다. 수많은 정보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원 UEM에서는 사용자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까지 다 모아서 매핑합니다. 그리고 가시성이 높게 관리를 하고 제어의 효율성을 높은 최소한의 인적 리소스모,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이거를 보다 빠르게 미래를 예측해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통합 관리 컨트롤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동화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디바이스가 원격지에 가 있고요. 네, 원격지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관리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본 블랙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SD-WAN의 URL 필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정보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직원들이 3대 이상의 디바이스를 쓴다면 10,000대 이상의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그 취약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정보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할 때 접속 유형, 로그인을 몇 번 틀렸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로그인을 했다가 미국에서 로그인하는 이런 경우들 것까지 정보를 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정보, 트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분석까지 모두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인사이트 시킵니다. 물론 머신러닝을 통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대시보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쪽으로 자동으로 리포트를 보내 사용자 혹은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이거를 빠르게 자동화시키게 되면 특정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바로 자동화 처리가 돼서 그 사용자에게 미리 알림을 준다거나 아니면 빠른 OS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를 가능한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원격 근무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PC가 행이 걸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경험을 저희가 토대로 이제 미리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이걸로 자동화하여 사용자,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간단한 데모를 좀 보기 전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저희가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지 인계값을 볼 텐데요. 기기 상태, 그죠? 기기 상태 혹은 부팅 종료 로그인 시간. 로그인이 좀 오래 걸리거나 부팅이 오래 걸렸을 때도 저희가 리스크 스코어를 매깁니다. 또한 앱이 충돌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좋음, 중간, 나쁨으로 저희가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 직원분들의 하나하나의 디바이스를 다 관리해 드리는 거죠.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팀즈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하고 통화를 좀 하려고 전화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네, 꼭 팀즈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쓰시다 보면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팀즈가 크래시가 났으니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로 만들어서 VDI 같은 겁니다. 팀즈를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해서 그걸 통해 바로 팀즈 앱을 실행하여 업무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DEEM, 디지털 직원의 업무 환경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리자 화면을 좀 볼 텐데요. 관리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총 사용자, 총 디바이스, 그리고 총 어플리케이션 종류까지 저희가 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익스피리언스 스코어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에 어떠한 이슈가 제일 많이 올라왔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룹별로 익스피리언스 스코어가 어떤지까지 다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유저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좀 더 볼 건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나타난 이슈가 언제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어떤 앱에 얼마만큼의 이슈가 나왔고 어떠한 이슈들이 리스트업 할 수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시가 얼마큼 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등등을 확인해 보고, 그 사용자를 눌러보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전체적인 스코어와 디바이스 상태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OS, 그죠? 그리고 앱에 대한 크래시가 얼마큼 났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 직원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의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그리고 앱이 크래시되고 OS가 크래시된 정보들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오케스트레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디바이스를 관리하다 보면 프로파일을 내리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파일을 내리고 사용자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프로파일이 다른 프로파일로 전환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코드가 없이 로우 코드 방식으로 저희가 IT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IT 워크플로우를 딱 만들어서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프리스타일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리스타일 오케스트레이터는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저희가 뭐 특정 사용자, 어떤 뭐 윈도우나 맥OS 사용자면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 엑셀이 있다. 그러면 엑셀이 있는데 버전이 내가 배포하는 것보다 높거나 혹은 낮거나 그랬을 때 조건별로 배포를 하고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업데이트를 배포를 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프로파일을 지었을 때 유기적인 대체 능력까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을 저희가 배포를 할 때 그룹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도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업데이트의 유무를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오케스트레이터는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을 쓸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과 어드민 패널은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윈도우즈 10 OS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OS에다가 제가 프로파일을 배포를 할 겁니다. 네. 정책 프로파일이죠. 네, 정책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정책 프로파일을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 프로파일 그룹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프로파일을 배포했으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또 누르게 되면 바로 셀렉을 하게 되면 배포를 하고, 제가 좀 조건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조건은 그렇죠. 만약에 없으면 인스톨하고, 만약에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킵을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뿐만 아니라 그룹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화면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저빌리티 앤 매니지먼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PC는 클라우드 환경에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도메인 조인이 없이 마치 GPU 정책을 도메인 조인한 것처럼 배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디바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OS 업데이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만들고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OS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을 때 그 취약점을 안고 있는 PC가 몇 대이고, 그리고 그걸 극복한 PC가 몇 대이며,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해서 KB, 그렇죠, 빠른 패치를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는지까지 수치화시키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VMware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가 주는 베네핏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이제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성장을 도와드리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통해 이제 엣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분산되어 있는 보안을 통합 관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동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격 근무 VMware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